네, 안녕하세요. 한국뷰티무역협회 자문위원 또 K뷰티 커넥트 대표 김연희입니다. 오늘은 고객이 주가 되는 시장에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으로서 비즈니스를 실행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안과 논의를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같이 함께 해주시는 베트남 바이어분들을 대상으로 베트남 뷰티 시장을 타겟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뷰티 시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베트남 뷰티 시장은 201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도 계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높게는 13%, 또 낮게는 8%까지 평균 9.5% 정도의 매년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뷰티 시장을 보게 되면 보통의 성장률은 3%에서 5%까지로 나누기 때문에 베트남의 화장품 시장 성장률은 굉장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베트남 화장품 로컬 브랜드도 성장을 빠르게 경험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국외의 화장품을 수입하는 분류는 한국 화장품이 30%로 가장 높은 수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등장과 함께 뷰티 쇼핑, 고객의 쇼핑 문화도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프라인과 함께 온라인의 지속적인 성장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2020년에 들어서 코비드라는 저희 바이러스가 생활 패턴을 변경을 하면서 온라인의 쇼핑 패턴을 조금 더 변경을 시켰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2019년 47%만의 고객이 온라인에서 쇼핑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하였지만 2020년 상반기 또 후반기 반까지만 지났을 때까지도 61%, 14%나 증가된 고객들이 온라인으로 쇼핑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14%가 증가된 데에는 전부 소비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음식, 또 화장품, 스포츠 굿즈, 그리고 패션이 4개로 가장 큰 성장을 보였습니다. 베트남은 많은 분들의 핸드폰을 사용하시고 또 핸드폰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비즈니스를 실행을 하실 때 가장 크게 비용을 생각하시게 되는 세 항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로지스틱스, 웨어하우싱, 그리고 레이버 코스트, 그리고 마지막이 마케팅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그 차이점으로 가장 크게 변화나 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마케팅인데요. 온라인 시장에서의 마케팅의 변화로 인해서 레이버 코스트 인력의 구조도 변경이 되고 창고와 물류에 대한 따른 변경이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때 마케팅을 어떻게 실행을 해야지 조금 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에게 비즈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시고자 할 때 또는 문의를 하실 때 저는 첫 번째로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비즈니스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권고를 드립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과 의도가 굉장히 넓지만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문장으로 하지만 정리할 수 있을 때여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중심적으로 목적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케팅 또한 간단한 질문으로 한번 본인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의 타겟 오디언스고 누군가에게 정말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또한 어떤 것을 제안을 할 것이며 고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의 솔루션을 제안을 할 것인가? 또는 고객이 아직까지 인지하지 못한 문제점을 어떻게 끌어내서 그것을 고객의 니드로 만들어낼 것인가. 또한 온라인이란 치열한 정보가 많은 곳에서 어떻게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 사람들의
인트레스트를 받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 번은 간단하게 본인에게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온라인이 등장과 함에 따라서 항상 온라인의 특징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 온라인은 정보의 바다이다. 또 온라인은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소비 형태도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일 주가 되고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이미 쇼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하였고, 유튜브 또한 조금 있으면 쇼핑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추가를 한다고 하여서 인터넷이 쇼핑의 얼마나 중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쇼핑이라는 비즈니스가 생겨났기 때문에 그에 파생되어서 소비자의 리뷰나 또는 의견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는 비즈니스 형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미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본인이 주가 된 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똑똑해진 고객들은 더 이상 무조건 내려오는 정보만을 받지 않고 의견을 생성을 해내기 시작했죠. 예전에 같은 경우는 마케터들이나 브랜드에서 주는 정보를 밑으로 푸시다운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생성하고 가짜 의견은 걸러내고 자기들끼리 직접적인 의견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고객들이 인터넷에서 팬 문화를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BTS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BTS는 팬클럽인 아미가 있습니다. 아미는 BTS가 온라인에서 또 오프라인에서 무엇을 하는지 직접적으로 정보를 얻어내고요. 그 정보를 자기만이 가지고 있지 않고 자기 친구, 형제, 부모님들한테 BTS가 너무 좋아, 이거 한번 해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라고 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모은 정보와 공유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요. 이 가치를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합니다. 비즈니스와 마케터들에게 라이프타임 밸류 커스터머는 너무나 중요한 대상들이죠. 그래서 팬들을 형성하는 문화,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지만 이거는 아티스트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K-뷰티를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K-뷰티를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K-뷰티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화장품일 뿐입니다. 하지만 K-뷰티라는 명사화를 만든 건 K-뷰티를 좋아하시는 팬들이 만들어내신 거죠. 이분들은 한국 화장품이나 K-팝 아니면 친구의 영향으로서 K-뷰티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 문화를 만들어낸 단적인 예로는 한국 여성들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크림, 선크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였지만 외국에서 K-뷰티라는 단어화를 만드신 분들께서는 한국 여성들은 저런 한국 화장품의 루틴을 사용해내 라고 해서 한국 화장품의 루틴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한국에서는 먼저 K-뷰티라는 그 루틴을 먼저 광고를 한 게 아니라 팬분들이 먼저 그거를 찾아내서 있는 것의 가치를 끌어올리신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팬들이 끌어올렸던 그 가치를 상대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됐던 겁니다. 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에 이런 팬 문화가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지금 웹 2.0의 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웹 2.0은 지금 participatory, social web 이렇게 함께 사람들이 공유하며 협업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공간의 특징 요소로는 함께 참여하며 의견을 분류하고 나름대로만 받아들이고 또 공유하고 남들과 협업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팬 문화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자, 베트남 시장으로 돌아가서 베트남의 타겟 고객인 Z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Z세대를 타겟으로 공유를 드린 이유는 Z세대가 너무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이죠. 베트남의 Z세대는 다른 나라의 Z세대보다 연령대가 어립니다. 그런데 이미 경제활동도 일찍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타겟을 해서 또 앞으로 성장할 중요한 마켓입니다. 또 Z세대는 이미 핸드폰을 손에 가지고 난 세대입니다. 이미 60% 이상이 매일매일 동영상으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있고 또 80% 이상이 이미 소셜미디어에서 계정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Z세대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또 베트남적인 정통적인 것을 매우 아끼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나라의 Z세대와도 같이 모든 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팬 문화로서 공유를 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브랜드께서는 왜 그러면 이미 베트남 시장에 인기가 있고 유명 있는 브랜드를 선택해서 판매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거예요. 단기적인 생각으로서는 이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브랜드를 판매하시는 게 맞으신 선택이십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이 브랜드의 가격과 그리고 또는 코스트 서비스의 부족함으로 떨어지는 브랜드의 평판 또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브랜드나 상품을 팬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는 거에 대한 생각에 제안을 드립니다. 보통 팬이 된다고 하면 사랑에 빠져야 하는데 어떻게 사랑에 빠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이란 곳은 너무 넓은데 거기서 어떻게 나의 타겟 오디언스들을 사랑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카테고리로 팬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커넥팅 포인트, 두 번째 마인드 리딩, 세 번째 서포티브입니다. 온라인을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마 본인이 하시고자 하시는 활동, 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사용하시는 소셜미디어가 다르실 거예요. 만약에 감성적인 사진을 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선택할 게 인스타그램이실 거고요. 글과 사진을 같이 공유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을 때는 페이스북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또한 나와 같은 산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또 그것을 공유하고 싶을 때는 링크드인을 사용을 하시겠죠. 이것에 따라서 지금 SNS는 수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공간에서 그 얘기를 해야지만 그 올바른 사람이 듣는 거지요.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맞는 컨텐츠를 내보내고 있는 채널에 맞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내보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가 참고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비디오를 하나 찾아서 여기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서 수직적 SNS 어떻게 사용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한가 라는 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인드 리딩입니다. 보통 빙하를 많이 얘기를 하죠. 앞에만 보이는 것, 그리고 밑에 수평 밑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2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3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것, 소셜미디어에서 모두 다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또 어떤 게 주제가 토픽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빨리 캐치해내셔야 하죠. 수평선에 닿아 있는 곳, 저는 그곳이 2번째 저희가 주목해야 될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마케터와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한 발이 아닌 반발이 먼저 나가 있어야지만 그 다가오는 고객들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가 되는데요. 그럼 이 위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어떻게 녹아내려 다시 새로운 타겟이 되고 새로운 주제가 될 것인지 반발짝 먼저 앞서가서 그것을 기다리는 시각을 가져야겠죠. 세 번째, 보이지 않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저희가 정보를 얻어내는 것은 무조건 찾고 묻고 또 모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런 마케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화장품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온라인 광고를 합니다. 사용해 보시고 본인 소셜 미디어에 광고를 제작해 주세요. 거기서 선정을 하셔서 저희가 그 만드신 콘텐츠를 사용을 하고 또 소량의 선물과 리워드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의 활동은 이미 소비자들을 브랜드를 끌어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찾아내지 못했던 브랜드의 가치를 실제 사용자들한테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서포트들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브랜드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뒀든지, 이게 바로 저희가 찾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모은 주제로 브랜드나 비즈니스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런 팬이 될 수 있는 분들, 또 이미 팬들이 된 사람들에게는 항상 서포트로 배울 공간, 그리고 논의할 것, 또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협업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돼요. 아모레 패시픽을 보시면 이번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공간에 가서 경험을 하고 자기 인스타그램에 어디 갔다 왔다고 태그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공간을 마련을 했어요. 젊은 세대들은 오프라인에서 사용을 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니 우리의 공간에 오셔서 우리의 상품들을 사용을 해보세요 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어떨까요? 지금 베트남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얘기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지금 동영상으로 같이 얘기해 주는 걸 같이 하는 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커버가 돼 있으실까요? 항상 소셜 미디어에서 어떤 일이 같이 있는지 그거를 항상 캐치하셔서 같은 퍼즐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시기 원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뷰티 업계에서 같이 베트남과 유망한 파트너를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코트라, 키타, 또 코비타, 또 K뷰티 커넥트는 한국 브랜드와 제조사를 베트남 유망 파트너와 함께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도 함께 유용하게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비타 자문위원 또 K뷰티 커넥트 대표 케이트 김이었고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같이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